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924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5월 18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4월 7일입니다. 오늘 병식은 신축년 계사월 병인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병인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병화일간이 되겠고요. 병화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병화가 되겠습니다. 자,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배합을 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제일 먼저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할 것이고요. 또 병화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이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타지지, 연지라든가 일지라든가 내지는 시지에 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지라고 하는 것은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왕세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한열이라고 하는 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왕세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중화시키느냐가 가장 관건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중화시키는 키워드, 이거를 중화시킬 수 있는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일간과 월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과 월지의 관계를 상세하게 아는 것이 사주를 감명하는 기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일간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금방 병화라고 말씀드렸지만 불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병화가 되겠고요. 정화 또한 내일 공부하게 될 정화라고 하는 것도 화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불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병화라고 하는 화하고 정화라고 하는 화가 차이가 있는 것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화라고 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리를 여러분들 처음 배울 때 먼저 뭘 배우냐면 음양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오행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놓고 배우죠. 우선 음이라고 하는 것, 양이라고 하는 것, 밝음과 어두움이 있다라고 하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배웠을 것이고, 남자는 양이 되는 것이고 여자는 음이 되는 것이다. 또 고저라고 있죠. 높은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낮은 것은 또 음이 된다라고 해서 고저를 놓고 또 바꾸고요. 그 다음에 안과 밖을 놓고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깊다 얕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절은 금방 말씀드렸고 요철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음양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어두움, 남자 여자이라고 되어 있어서 서로 상극되고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을 비교할 때 크고 작은 것이 있으면 큰 것은 양이 되는 것이고요, 작은 것은 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람도 남녀가 있을 때 남자가 양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자가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화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양이라는 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라고 하는 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질상 밝고 뜨거운 화가 되겠죠. 물론 음화라고 해서 밝고 뜨겁지 않느냐가 아니라 같은 불이라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태양과 달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게 더 밝죠? 당연히 태양이 더 밝은 것이고 달은 태양에 비해서 좀 덜 밝은 것이죠. 그래서 태양이라고 하는 것이 양이 되는 것이고 달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되죠. 그다음에 반대로 이런 것이 있죠. 전기불하고 내지는 촛불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더 밝을까요? 당연히 전기불이 더 밝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호롱불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촛불 같은 거 전기 나가게 되면은 촛불, 예전에 그 정전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었거든요. 그 전기가 나갑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촛불을 켜고 어두운 생활하고 있다가 전기가 다시 들어오게 되면, 전기불이 들어오게 되면 갑자기 어두운 밤이 신천지가 되죠. 굉장히 밝아집니다.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전기불이 양이 되는 것이고 촛불은 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놓고 봤을 때 밝고 뜨겁고 것이 양이 되는 것, 그 다음에 그 양에 비해서 조금 밝기라든가 이런 것이 떨어지는 것이 음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화라고 하는 병화는 음화인 정화보다는 더 밝고 더 뜨거운 그런 화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병화를 비유할 때 병화를 어디에 비유를 하냐면 태양지화에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밝은 빛 하면 그래도 태양빛,
빛이 가장 밝을 것이고 그 다음에 태양열이 그만큼 뜨거울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화인 병화를 비유를 할 때는 이렇게 태양의 비유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음화인 정화를 비유할 때는 등촉지화라고 해서 여러분들 모닥불 있죠, 캠프파이어 할 때 여러분들 여름에 이제 야외 위에 놀러 가면 이제 고기를 꺼 먹을 때 숯불도 피고 불을 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기불 같은 경우도 예를 들 수가 있겠죠. 촛불도 당연히 정화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음양을 구분할 때는 무조건 전기불이 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불하고 촛불하고 비교할 때는 전기불이 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 음양의 개념은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명심해 두시기 바라고요. 병화를 태양지화에 하는 것은, 지화에 비유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이해 편의상 가장 대표적으로 태양을 병화에 비유를 하는 것이고, 그의 대조적으로 등촉지화라고 해서 모닥불, 전기불, 촛불 이런 것들은 정화, 달도 마찬가지고 별도 마찬가지, 별빛도 마찬가지겠죠. 정화로 이렇게 비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또 병화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불이다, 자연 발생적인 그런 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자연적인 이렇게 불이라고 본다라고 하면, 정화 같은 경우는 인위적인 이렇게 불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화하고 정화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병화 같은 경우 태양지와 같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불이기 때문에 스스로 빛을 발하고 스스로 열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고 봤을 때, 정화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모닥불을 피우기 위해서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요. 전기불이 들어오려면 전기가 필요하죠. 어렸을 때 진짜 그랬다니까요. 전기가 내동 잘 들어오다가 옛날에 형광등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30촉짜리 전구 같은 거 내지는 60촉짜리 좀 전구 이런 거 쓰면 그거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또 자취할 때 같은 경우에도 거기다 이제 양말 말린다고 이렇게 얼려놨다가 양말이 홀라당 타고 그런 경우도 비일비재했죠. 그다음에 뭐 옛날 전통시장에서 30촉짜리 60촉짜리 백열등 그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옛날에 화재 같은 경우도 많이 일어났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위적인 이런 불이기 때문에 그 연료 같은 것이 필요했죠. 모닥불 같은 경우는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은 전기가 필요하죠. 뭐 촛불 같은 경우도 촛농이라고 하는 파라핀이라고 하는 연료가 필요하듯이, 그래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라고 하는, 정화를 생조해 줄 수 있는 인성이라고 하는 감목 내지는 지지로는 인목 같은 것이 있으면 정화의 불꽃을 꺼지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병화라고 하는 것도 약했을 때, 예를 들면 병화가 해월, 자월, 축월 이렇게 태어났을 때, 내지는 신유, 술월 이렇게 태어났을 때, 병화 자체가 약할 때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만, 그냥 단순하게 병화하고 정화만 이렇게 딱 띄워놓고 봤을 때는, 병화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존재, 정화의 특징은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기 때문에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고, 똑같은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면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반드시 임수로서 수보양광해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병화가 내지는 정화가 있을 때, 왕할 때 임수를 보면은 그 밑에 강이라든가 호수, 바다 같은 것이 있어서 병화 내지는 정화의 불을 이렇게 밝게 비춰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병화든 정화든 왕할 때는 개수를 쓰기보다는 임수 쓰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병화 일간이 태어난 월령 4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4월. 자, 이제 또 다시 한번 4월에 대해서 복습을 하죠. 오늘이 벌써 4월, 이제 진월에서 4월로 넘어온 지 14일째, 내일이면 벌써 15일 보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정도 꾸준히 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이제 4월은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주 보능 반복을 배우는 거잖아요. 먼저 일간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령을 봐서 일간과 원령의 관계를 알고, 나머지 글자들이 어떻게 배합되고 대우는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 것인지를 간단 명료하게 바로 사주를 보는 순간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주를 분석하고 남의 사주를 봐줄 때 사주 저 보세요. 사주 풀어놓고 막 10분, 20분씩 막 분석하고 이렇게 해서 사주 봐주는 게 아니에요. 사주를 볼 때는 딱 보는 순간 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사주는 어떠한 사주고 뭐가 필요하고 뭐는 있어서는 안 된다. 대운에서 필요한 용신 운을 만났기 때문에 이 때는 좋을 수 있지만은 만약에 요거는 용신을 파한 운 아니면 약한 일간을 극한 운이 왔을 때는 심한 경우에는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 강의는 뭐냐면 꾸준하게 들으시면서 몸에 머릿속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보는 순간 바로 직감적으로 알 수 있도록 계속 반복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월 같은 거 다시 보면은 자뭐 14가지 계절이 있죠. 계절 4가지 계절은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오미라고 하는 지금 여름이 되겠죠. 여름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이라고 하는 가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는데, 오늘 4월이라고 하는 것은 요 바로 사오미 권역에 들어있는 사오미 남방을 의미한다. 이 남방이죠. 남방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을 뜻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묘진이라고 하는 봄이면서 동쪽을 뜻하고, 사오미는 여름이면서 남쪽을 뜻하고, 신유술은 가을이면서 서쪽을 뜻하고,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북쪽을 뜻한다. 그래서 방향은 남쪽이 되는 것이고, 사오미는 여름입니다. 그래서 4월은 초여름이 되겠고, 그 다음 초여름이라고 해서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5월은 늦 여름도 아니고 초여름도 아니고 가운데 끼어 있어서 가장 화기가 가장 강할 때라고 해서 중하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미월은 이제 늦여름이라고 해서 이제 모하 이 정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오늘 같은 경우 병화가 4월에 태어났을 때 이 4라고 하는 것은 여름이면서 초여름이 된다. 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4월이든 물론 이제 5월이 더 화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똑같습니다. 4월이나 5월이나 미월이나, 자, 일단은 기후 자체가 매우 뜨겁고 건조하다, 조열하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말라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열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뜨겁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은 매우 뜨겁고 건조하죠. 아스팔트가 태양빛에 달궈져서 뜨끈뜨끈한 그런 것으로 생각하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찜질방 좋아하시는 분들은 건식, 사우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피부에 와닿는 거는 쉬운 말로 여러분들 뜨거운 여름에 그늘 하나도 없는데 햇볕을 온몸으로 받고 있다, 내지는 생각을 할 때 사하라 사막을 물 없이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답이 바로 나옵니다. 4월에는 무엇이 필요한지 당연히 물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자, 4월이라고 하는 것은 또 화왕절이 됩니다. 4월은 포태법으로 놓고 보게 되면 병화가 임관지에 해당이 되고요. 또 5월 다음 달은 5월은 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제왕지가 됩니다. 그래서 4월 그리고 5월이 12개월 중에서 화가 가장 왕할 때가 왕할 때가 되는데, 갑목, 을목 같은 경우 어제 그저께 갑을목을 할 때는 화가 왕하면 목은 화를 생하기 때문에 목은 약해지고 식상이 왕해진다라고 했는데, 일간이 병화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병화 자체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하다, 즉 뭐예요? 신왕 사주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하면 뭘 해야 된다? 임수로서 수보양광해 줘야 된다. 임수로서 표현은 수보양광, 태양빛을 반사시켜서 병화의 빛을 더 강렬하게 만들어 준다라고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4월의 임수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거냐면 4월 자체 뜨겁잖아요. 매우 뜨거운 4월의 열기를, 조열한 그런 열기를 갖다가 임수가 이렇게 절제시켜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 즉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하더라도 바닷가라든가 강가나 이렇게 큰 호수 같은 데 가면 기온이 그나마 좀 하강되어 있죠. 기온이 그렇게 그래도 좀 물가는 좀 시원합니다. 여름에 강원도 같은 데 가면은 강원도 한여름인데도 예전에 갔을 때, 지금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름에도
나무 그늘 밑에만 있으면은 그래도 오싹오싹한 찬바람이 불기도 합니다. 그런 거와 같습니다. 임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4월, 5월, 미월의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도 하게 되고요. 병화가 너무 치열해지는 것, 병화가 너무 뜨거워지는 것을 임수라고 하는 7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통제시켜주고 절제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요것을 다른 말로 임수가 수보양강해준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냥 뭐 육신상으로 봤을 때 병화가 4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왕하게 되면 임수가 병화를 갖다가 너무 뜨겁지 않게 조절시켜주는 역할, 그 다음에 4월에 열기를 갖다가 식혀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월의 병화는 가장 뭐가 필요하다? 임수가 있어야 된다. 선생님, 그러면 임수 말고 개수가 있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개수가 할 수 있는 일은 4월에 열기를 식혀주는 것, 즉 열기를 식혀준다, 뜨거운 것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걸 조후한다라고 하죠. 물론 해자축월의 겨울에 추울 때 추운 것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도 조후라고 하고요. 뜨거울 때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것도 조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개수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 조후의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병화를 갖다가 수보양광, 즉 보강해주는 역할은 개수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왕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렇게 임수를 얻는 것이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두 가지의 이익이 있죠. 열기를 식혀주는 조우의 역할, 그 다음에 병화를 수보양광해주는 역할, 두 가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수를 얻는 것보다는 임수를 얻는 것이 더 좋고, 또 개수를 얻었을 때보다 임수를 얻어야지만 병화가 더 큰 귀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한 가지,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화는 임관지에 해당이 되지만 4월은 수는 여기가 뭐예요? 절지가 됩니다. 절지라고 하는 것은 포태법 중에서 가장 약한 단계가 되기 때문에 4월의 임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금방 말라서 고갈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임수는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이렇게 유금 같은 것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임수가 뿌리가 없다라고 하면 화가 너무 왕해서 임수가 고갈되죠. 여러분 그거 배웠죠? 상극이라고 하는 것을 배웠을 거예요. 상극. 그래서 목은 극하죠. 토를 극하고 토는 극합니다. 뭐를? 수를 극하고 수는 극하죠. 화를 극하고 화는 극하죠. 뭐를?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또 극합니다. 뭐죠? 목을 극하고 목은 다시 토를 극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행의 상극이 들어가게 되는데, 수극화라고 배웠을 겁니다. 수가 이렇게 화를 극하게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4월에 내지는 5월에 화가 왕할 때 수가 약하게 되면 수가 화를 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독수 오건이 된다 그래요. 독수오건, 아니면 배수거신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수거신.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가 뭐예요? 홀로 독자죠. 독수라고 하는 것은 한 방울의 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오자는 볶을 오자. 여러분 후라이팬에다 콩도 볶고 깨도 볶고 볶죠. 볶는 거를 뜻하는 거예요. 건은 말을 건자죠. 한 방울의 물을 갖다가 뜨거운 열기로 볶아서 말려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후라이팬 바싹 달궈놓은 상태에서 물을 갖다가 몇 방울 똑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슉 하고 날아가 버리죠. 그게 바로 독수오건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배수거신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건 잠배자예요. 자, 요 건자에다가 요 배자를 붙이면 어때요? 건배가 되죠. 건배. 요거 건배라고 하는 이러한 글자가 되죠. 잔을 말린다. 우리 잔을 들어서 건배를 하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배수라고 하는 것은 한 잔의 물을 뜻하는 것이고요. 거신이라고 하는 것은, 거는 술의 거죠. 한 수라의 땔감에 붙은 불을 한 잔의 물로 끈다라고 하는 거죠. 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라 물이 증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가 화를 극하지만은 화가 너무 왕하게 되면 수가 오히려 배수것인 독수오건 되기 때문에 수의 뿌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4월에 병화는 임수를 용신으로 취하고 재성으로서 용신인 임수를 갖다가 생해주는 어떤 관계, 제자약살하는 그런 국세가 되면 좋을 것이다. 제자약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재성으로서
약살이라고 하는 약한 살이죠. 임수가 병화 입장에서는 칠살에 해당이 되니까 약한 살을 자 북돋아준다,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월의 병화는 임수를 용신으로 쓰는데 임수가 칠살이 약하니까 재성으로서 임수를 도와주는 국세가 되면 아주 좋은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양화인 병화일간이 월지 4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초여름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사주의 격국이라고 하는 걸 놓고 보게 되면 양화인 병화가 4월에 태어났는데 임관지에 태어났죠. 임관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임관지에 양간이 태어나게 되면 이거를 걸록격이라고 합니다. 양간이 임관지에 태어났을 때, 예를 들면 이렇죠. 간목, 인월생도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병화 4월생 지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경금, 신월생도 걸록격이 되는 것이고, 임수, 해월생도 걸록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나도 걸록격이지만 무토 또한 화토 동궁이 되기 때문에 4월생도 마찬가지로 모두 걸록격이 됩니다. 그래서 간목은 인월에, 그 다음에 경금은 신월에, 임수는 해월에, 병화, 무토는 공이 4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이 된다. 걸록격, 이걸 어떤 분들은 이걸 갖다가 이제 다시 뭐 비견격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공식 명칭에는 비견격이라든가 겁재격을 말하지 않고요. 비견격은 아까 금방 말했던 걸록격이라고 하고, 겁재격은 우리가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공식 명칭에서 비견격, 겁재격은 제가 십정격 중에는 없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이걸 그렇게 쓰기 때문에 이런 격이 있는 줄 아는데, 십정격에는 정관격, 평관격, 정인격, 편인격, 식신격, 상관격, 정제격, 그 다음에 편제격, 지금 말한 겁제격이 아니라 양인격, 걸록격, 이렇게 십정격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4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걸록격이 되고요. 걸록격이 되면 일간이 어떻다? 신왕한 그런 사주가 된다. 일간이 왕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억부용신법에 따라서 관살로서 왕한 일간을 억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육친론을 본 사람들은 관살이라고 하니까 정관이 좋은 것이고 편관은 나쁜 것이기 때문에 편관보다는 정관을 쓰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병화 입장에서 정관은 개수가 되는 것이고요. 병화 입장에서 편관 칠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말했던 임수가 되는 것인데, 병화 입장에서는 개수 정관을 보기보다는 칠살 임수를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의 병화, 5월도 마찬가지겠죠. 임수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아까 이걸 말씀드렸다 얘기 못했는데, 임수가 있을 때 아까 제가 지지로 이렇게 신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천간에서 말할 때, 천간에서 예를 들어서 투출되는 금 같은 경우에는 경금이 좋을까요? 아니면 천간으로 경금이 좋을까요? 신금이 좋을까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했죠. 어차피 경금도 금이고 신금도 금인데, 수 입장에서 임수든 개수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수는 음금이 신금으로 생겨주는 것을 되게 좋아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간이 병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신금이 이렇게 있게 되면은 이 신금이 임수를 생겨줘야 되는데 병화를 보게 되면 신금이 수를 생하지 않고 병화하고 탐합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신금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경금을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 이 경금이 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월을 잘 모르시는 거죠. 이 사라고 하는 글자 안에는 이 글자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금이 만약에 이렇게 투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중에 있는 이 지장간 경금이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경금이 원령 자체에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월의 병화는 이렇게 임수, 경금, 지지로 신금, 유금의 뿌리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 사주를 보게 되면 사월의 병화가 일지를 먼저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령의 통근을 해서 일간 자체가 걸록격이 돼서 굉장히 왕한 사주가 되는데, 일지에 인목까지 있어서 사에도 통근할 수 있죠.
다음으로 인해도 통근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일간 병화가 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더 일간이 더 왕해진다라고 하면 뭐냐면 신왕무의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좋지 못하다.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신왕이라고 하는 뜻은 아시죠?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의지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의지했다. 일간이 왕한테 의지한다라고 하면 관살이 있어서 왕한 병화를 억제하거나 아니면 식상 내지는 재성이 있어서 왕한 일간의 기운을 설기하는 것을 뜻하는데, 너무 일간이 왕해져 버리면은 신앙의 관살도 용도가 없게 되고 식재도 용도가 없게 되면은 그야말로 마적던이 된다. 배가 띵띵하고 말도 더럽게 닿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병화가 4월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일간이 충분히 왕한데, 일지에서라도 이렇게 인까지 보게 되면 일간이 매우 왕한 것이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다? 다른 것보다는 인뿔이 있는 임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연주를 보게 되면 이렇게 신축연이 되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인의 인과 사의 뿔을 둔 병화를 봤는데, 축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요거는 상관이죠. 상관. 그리고 축이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기 때문에 미토나 술토가 아닌 물기를 가지고 있는 습토이기 때문에 왕한 화의 열기를, 화생토에서 열기를, 요건 아까 말했던 식상으로서 열기를 뺏어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기를 빼서 금을 생해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일간이 아직 이 그러니까 축토만 가지고 왕한 일간을 발산하기는 좀 부족하죠. 근데 다행스럽게 또 월간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또 있어서 이 개수가 축의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신금에 이렇게 생주를 받기 때문에 이 개수도 그렇게 약하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화가 조금 더 왕한 것이죠.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시 생각나니까 또 이것도 한번 더 말씀드리겠는데, 병화하고 이렇게 신금이 떨어져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 병신합수라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병신합수가 되지 않는다. 결코 되지 않는다. 특히나 중간에 이렇게 수가 있게 되면 수가 병화를 갖다가 극하려고 하기 때문에 병화가 더더군다나 신금하고 뭘 하지 않는다? 합을 하지 않는다.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금이 이렇게 가까이 첩신되어 있다라고 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는 뭐 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라고 하는데, 일간이 연간에 있는 거하고 합을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명식은 4월의 병화가 임까지 얻어서 병화가 왕한 중에 임수가 아니고 그냥 정관인 개수가 이렇게 있어서 열기를 식혀주는 역할 정도. 사람은 좀 대찬 것 같으면서도 되게 꼼꼼한 성격입니다. 이게 뭐냐면, 공직에서도 일간이 왕하고 정관하고 정제가 있기 때문에 공직 같은 데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좀 고위공직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런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되게 꼼꼼하고 하나 더하기 하나는 무조건 하나 둘 이렇게 되는 교과서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어떠한 그런 신념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버리지 않는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임수를 봤으면 좀 더 좋지 않았겠나라고 하는 그러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생시에서 임수를 좀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생시를 한번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4월의 병화가 일지에 인의 뿌리를 놓기 때문에 일간이 매우 왕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연지에 축토가 있어서 신금과 개수가 뿌리를 얻었죠. 만약에 이거 다시 또 설명하게 되면, 만약에 이게 미토였다라고 하면 신금이 미의 생주를 받기가 어렵고요. 개수도 뿌리가 없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뜨거운 4월에 금도 녹아버릴 것이고, 개수도 금방 고갈, 아까 말했던 독수 오건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것이 미토가 아니라 축토였기 때문에 그나마 신금과 개수가 존립할 수 있다. 하지만 화가 왕한 것보다는 금수가의 세력이 아직은 좀 약하기 때문에 생시에서 좀 수를 보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수가 들어올 수 있는 것, 무자시가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그래서 시지에서 정관인 자수를 보게 되겠고, 자수를 보게 되면 개수가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월은 병화만 왕한 것이 아니라 무토 자체도 굉장히 왕합니다. 병화가 4월에 태어날 걸로 기억이지만, 만약에 일간이 무토였는데 4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이건 내일 모레 공부하겠지만 이것도
걸록격이 되죠. 그럼 무토가 왕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무토가 하는 짓은 어떤 짓을 할까요? 병화를 갖다가 회강, 병화의 빛을 먹구름이 가리는 것과 같고요. 그 다음에 저 개수를 갖다가 파극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니 이거는 매우 온당치 않은 생시가 될 것이고요. 더 안 좋은 생시 무술시가 되죠. 그러면 이 무토술토라고 하는 것은 축토, 진토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건토, 마른 땅이죠. 시커먼 먹구름과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수를 갖다가 완전히 말려버릴 수 있는 그러한 큰 사막에 작은 물방울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무자시, 무술시, 그 다음에 기축시 이렇게 들어온 것은 수가용신일 때 무토기토가 천간으로 들어온 것은 결코 좋지 않다. 물론 기해시도 좋지 못하겠지만 기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인해 한몫해서 목이 좀 살아나는 걸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무자, 무술, 기축시보다는 좀 좋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개수의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수도 있는데 이 해수는 뭐예요? 임목하고 화불 하기 때문에 해중에 있는 임수의 기운이 좀 많이 약해져. 어떤 분들도 이게 사해충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는데 이거는 사해충이 되지 않죠. 병신합도 되지 않지만 사해충도 이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기해시가 되면 기토가 역시나 개수를 파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온당치 않은 생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임진시 되게 되면 이거는 좀 그래도 좀 낫지 않을까. 자, 4월에 개수도 투출되어 있고 임수도 투출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는 제가 알기로요 이렇게 돕기를 하면서 물어봅니다. 요거 정관이고 요 7살이니까 요거 뭐가 되죠? 관살 혼잡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지만 이거는 물론 당연히 관살 혼잡이 되지만 이거는 관살 혼잡이 돼서 나쁜 경우가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는 조후하는 역할로 쓰면 되겠고요. 임수는 병화를 보강하는 역할로 쓰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관살혼잡이라서 나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경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임수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가 더 있죠. 병신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신중에 있는 이라고 하는 지지 글자가 있죠. 이 글자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냐면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임수라고 하는 것,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신중에 있는 임수도 무시할 수 있는 임수가 아닙니다. 물론 천간에 투출한 임수는 아니라도 이 왕금이 생해주는 임수에다가 신이라고 하는 이 태는 임수가 장생이기 때문에 신중 임수가 약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일지의 인목하고 시지의 신금하고 이렇게 인신충이 돼서 인목도 깨지고 신금도 깨지기 때문에 신중임수도 많이 약화되기 때문에 용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병신시, 무자시, 기축시, 무술시, 기해시도 저는 좀 딱히 좋게 볼 순 없겠고요. 그냥 좀 그냥저냥 괜찮은 색시, 임진시 정도 이렇게 보는 거. 신묘시도 제가 봤을 땐 썩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